회로적인 부분을 조금 같이 보면 좋겠거든요. 보면 저항 타입은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카패시터 타입 센서는 이제 제가 여기 자꾸 그림을 좀 그릴게요. 그리는데 이렇게 카패시터 센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센서에서 나온 시그널을 이렇게 가변 카패시터다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온도라든지 아니면 그 터치 프레셔라든지에 따라서 C가 가변일 겁니다. 가변인데 얘 C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C가 가변이면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면 여기에 간단한 VC 몇 가지 그 원리 중에 첫 번째가 DC 방법이거든요. 이걸 디렉트 DC 방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C가 되어 있고 R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딱 연결되는 순간에 그 전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이 딱 연결되면 차징이 되죠, 그죠? 차징이 되면 이 플러스가 공급이 되면 플러스가 공급이 되면 마이너스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Q는 CV 관계에서 C는 바뀌긴 하지만 그 순간에 C를 보면 Q가 늘어나면 볼티지 디퍼런스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 제로라고 그랬을 때 여기 V는 요 차징된 양에 비례해서 그 전압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이 차이가 커지면 그럼 여기서 이 차징 방향에 따라 다른데, 그럼 이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그 C 값을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자체가 그 버퍼를 달아줘서, 이게 버퍼죠, 여러분, 그죠? 버퍼를 달아줘서 여기에 전압을 이제 출력을 보면, T에 대해서 출력을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RC 타임이죠, 그죠? RC 타임이니까 얘가 늘어날 때도 이렇게 늘어나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RC 타임을 재서 얘를 C를 측정하는 이런 방법이 그 디렉트 DC 방법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정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해서 출력 전압은 C분의 Q다. 이런 관계에 따라서 측정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그 실험할 때, 뭐 만들 때 아두이노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두이노 많이 쓰는데 여기에 커패시턴스 측정하는 그 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얘들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아두이노 이걸 볼게요 한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면 R과 C가 아웃풋 볼티지가 요 RC 타임 돼 있죠, 그죠? RC 타임 돼 있고 전압이 쭉 늘어나서 39%, 13% 해서 타임 컨스턴트를 측정하는 요 C하고 R을 연결을 해줘서 여기 아두이노에 입력을 해줘서 C 값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방금 설명했는 디렉트 DC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C 값을 정확히 이 CX를 정의함으로써 카패시터 센서의 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DC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안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발진 회로를 이제 쓰는 겁니다. 발진 회로를 쓰는 건데 발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발진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발진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 굉장히 유명한 건데 555 은하철도 999가 아니고 555로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출력이 아웃이고 출력이 제가 이거 몇 가지 실용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아웃이고 이제 아웃인데요. 여기에 트레시홀드 단자와 트리거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C를 이렇게 해주고 이 가변 C입니다.
작은 C이고 요 R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C하고 R 값에 따라서 요 출력되는 게 요게 달라져요. 요게 펄스파가 나오는데 이 펄스파를 이제 하면서 얘를 프리퀀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리퀀시 카운터나 아니면 타임 인터벌 올라갈 때 ON일 때 OFF일 때 각 시간이 이 R과 C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간단한 회로를 써서 이 C를 측정을 하면 전체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캐패시티브 타입으로 C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그 555만 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볼까요, 한번? 555만 쳐볼게요, 한번. 필기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면 555만 쳐볼게요, 한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조영우 씨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 555. 자, 바로 나오죠, 그죠? 555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많죠. 이거 아까 트리거, 아까 이거하고 스레시홀드 이걸 합쳐줘서 이제 출력 아웃풋 단자로 나오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발진 회로가 요런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5에 있고 여기 저항을 달아주고 C를 달아주고 돼 있습니다. 아웃풋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0.1 마이크로페럿 그런 거 달아주고 하는데 이 C 값에 따라서 라이징 타임, 로링 타임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여기에 이제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보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시계 5 되는데 시간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이게 여기 있다. 저 봐요. 5 타이머 돼 있는데 여기 RA, RB, C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T1이 0.693 RA 더하기 RB, RA 더하기 RB 에다가 0.693을 구분해서 이 C를 하면 요 ON 되어 있을 때 시간이 결정되어 있고 T2는 OFF 되어 있을 때 시간은 RB, 요걸 RB 해서 그 OFF 된 시간 0.693에다가 RB, C를 구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펄스 모양을 RA하고 RB를 조절해 줌으로써 나오는 펄스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RA, RB를 결정해 놓고 나면 C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C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 프리퀀시 카운터, 프리퀀시가 몇 개 단위 시간 몇 개 오는지 요 다음부터는 아두이노 이런 걸 하면 되겠죠. 그죠? 하게 되면 원래 C 값이 얼마나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런 그 방법이 우리가 이제 오실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실레이터. 여러분 그 O를 예전에 많이 써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조용호 씨 본 적이 없나요? 우리 옛날부터 555 옛날에 혹시 본 적 없나요, 여러분? 수성진 씨는 없어요? 없어요. 예?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 5가 참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이전에는 오실레이터 한다 그러면 다 이거였었어요. 다 이거였고, 이게 이제, 그냥 봐요, 한번. 논문에 나오는 오실레이터가 또 있거든요. 그 링 오실레이터. 이게 이제, 카본 나노튜브나 어떤 다른 재로 이렇게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낫 인버터를 만들어서 홀수계의 낫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여기 정확한 회로가 아닌데, 지금, 위에 있네. 요 회로를 보면, 요 인버터가 3개 있죠, 그죠? 3개 있으니까, 3개 보면 여기가 하이다. 하이다 그러면 여기가 낫이니까 로우가 되고, 로우가 하이가 되고, 하이가 다시 로우가 되는데, 공지를 다시 이렇게 해주니까, 처음에 하이였다가 한 바퀴 돌고 오면 로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 중간에 RC를 딱 해놨어요. RC를 해놨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체가 돼요. 지체가 되니까 하이 다시 로우로 거꾸로 이제 꼬리에 꼬리 물고 이렇게 할 때 요 RC를 저거 해서 맨 똑같이 요 타임을 바꿔주거든요. 요 라이징 타임, 로잉 타임이 C에 결정되니까 여기서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 C에 대해서 끼워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논문 낼 때 요거 가장 보기 좋으니까 얘를 가장 많이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노튜브다 하고 링 오실레이터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조용히 나올 것 지금 느낌만 나올 것 같다는. 예? 나올 것 같아요? 자, 봐요 한번. 딱 있는데 지금 논문이 많이 나오죠, 그죠? 해놨는데 보면 나노튜브로 해놓고 여기는 그래핀이다. 그래핀으로 해놓고 인버터를 만들어 놓고 1개, 2개, 3개 했죠, 그죠? 이게 꽁지를 돌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다시 인버터를 하게 되는데 보면 C를 측정하는 그런 카보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인버터 3개 딱 해놓고 그 개수가 많아지면 또 이게 시간이 더 느려지겠죠, 그죠? 이런 오실레이터 방법으로 우리가 또 C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의 단점이 뭐냐면 얘가 이제 요 중간에 이렇게 할 때 이 주위에 이 C 말고도 다른 C가 또 많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 단자가 느끼는 그 C가 딴 데 많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그라운드도 있고 이쪽도 그라운드고 뭐 오만 그라운드가 많잖아요, 그죠? 그라운드 많으니까 결국 뭐냐면 이 C 주위에 이 C가 엄밀하게 정의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C 외에는 얘가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딩입니다. 가딩이라서 이걸 회로를 좀 바꿔서 어떻게 이제 바꾸냐면 이제 여기 C는 똑같아요, 여러분. C는 이렇게 밑에는 똑같은데 자, 내가 측정하고 싶은 C가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우려가 있냐면 이 C 주위에 엉뚱한 것들이 많이 스트레이 커패시턴스가 있어서 이 심을 당겨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요거를 이제 버퍼를 이렇게 달아주고 마이너스에 플러스 해주고 요 커패시턴스에서 나오는 전압을 이렇게 좀 버퍼입니다. 이게 버퍼를 해주고 요 출력 전압을 여기 빼줘서 요 배선을 저항으로 갈 때 우리 저항 간다 그랬죠, 그죠? 저항 간다 그랬을 때 이 주위에 다 이상한 스트레이 커패시티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쉘을 이렇게 다 출력에 대한 포텐셜을 연결해 줍니다. 해주면 얘가 가딩이거든요. 가딩.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출력 전압이 요 입력되는 요 쉘을 다 감싸주는 배선을 우리가 했었죠, 그죠? 저항될 때, 고저항될 때. 얘가 기본적으로 고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쭉 해주면 얘가 느끼는 것은 포텐셜이 출력이 버퍼이기 때문에 요 출력 전압이 요 커패시터의 그대로 출력 전압이기 때문에 얘가 주위에 이제 스트레이 커패시턴스를 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출력을 위에 요 5 돼 있는데 여기에 요 5에 트레시홀드하고 트리거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고 그리고 여기 가서 똑같은데요. 여기 이제 아웃 돼 있죠. 이렇게 아웃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가지고 프리퀀시 카운트하고 타임 인터벌을 재면 여기 위에 C를 아주 엄밀하게 잴 때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스트레이 커패시턴스 걱정이 되면 그 C 주위를 따로 떼어서 버퍼를 달아주고 이 출력이 C로부터 나오는 케이블을 전부 다 가딩 해주고 이 출력을 그 다음에 연결해주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측정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씩 측정 방법이 이렇게 다른데 오실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압 자체를 AC를 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냐면
두 개를 고정되어 있는 C가 있고 한 개가 가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C가 있고 여기에 그 AC 전압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AC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고 V면 이게 이제 AC 전압이니까 얘는 저항 디바이더, 레지스터 디바이더와 같은 상황이 되죠, 그죠? 같은 상황이 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이거는 J 오메가 C1 분의 위에 거는 J 오메가 C1이고 밑에도 J 오메가 C1 되니까 이 볼티지가 이 사이에 그 사이의 전압은 결국 여기 C하고 J 오메가 CX분의 1하고 J 오메가 C1분의 1 해서 요 임피던스의 비율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AC 앰플리파이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플러스는 그대로 전달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해서 전달을 해서 얘를 합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위에 이제 입력이 되는데 플러스일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마이너스일 때 요게 AC 앰플리튜드 보낼 때 위상이 반대면 마이너스를 곱을 한 거를 보내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정육입니다. 정육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출력했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요 중심을 기점으로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를 다 접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접어 올려줘서 그 다음에 이 지나가는 게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 자, 로우 패스 필터인데 이렇게 해주면 결국 뭐가 되냐면 처음에 AC를 걸어주고 아까 DC를 걸어준 게 AC를 걸어줬죠, 그죠? AC를 걸어주고 요 두 개의 그 저항 분배에 따라서 전압이 전달되고 이 전압을 AC인데 AC 증폭기를 쓰는데 양의 AC 전압일 때는 그대로 전달하고 음의 AC 전압일 때는 마이너스 1을 곱을 해서 전달해주는 이 작용 자체가 양의 것만 취한다는 거죠. 그 취하고 나서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로우 패스 필터 딴 게 아니고 이거죠. 뭐냐면 이거에 얘가 로우 패스 필터죠. 로우 패스 필터인데 프리퀀시 리스폰스 보면 F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로우 패스 필터죠, 그죠? 여기 이제 이게 데시벨 단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 데시벨, 마이너스 3 dB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델타 F 밴드위스라 그러죠. 이런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나면 지금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주파수는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모닉스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원래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F0라면 F0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이렇게 고조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줬는 이 AC를 줬는 요게 요 디바이드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져서 C에 해당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K를 증폭해서 K가 양의 것만 취하고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나면 위에 하모닉스는 싹 다 제거되고 그리고 회로적으로는 이런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나고 요거를 낮은 주파수만 딱 나오니까 결국 DC가 나오는 거거든요. DC 파트가 나와서 우리가 회로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회로할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나면 이렇게 이런 모양 맥류가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측정하는 것은 뭐냐면 V의 RMS 값이거든요. 이때는 V RMS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AC를 써서 그 AC 앰플리튜드를 V의 RMS 값을 측정을 해서 이 C 값을 거꾸로 환산하면 그 C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DC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을 가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펄스를 넣어줘서 발진을 시켜줘서 C 값을 정확히 측정해서 보는 방법이었고 또 세 번째 방법은 AC 앰플리튜드에 AC를 넣어줘서 그 방 줄어드는 것을 측정을 해서 이제 그 C 값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보기는 그렇고
이제 이 방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커패시턴스를 잴 때 가장 많이 우리 할 때 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임피던스 브릿지입니다. 이렇게 자 임피던스 브릿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AC를 이렇게 걸어주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포텐셜을 재는 거죠. 재는데 여기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서로 대각선 마주 보고 있는 것에 임피던스 곱을 한 것이 이제 같을 때 얘가 전류가 적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게 흘러서 여기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카패시턴스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회로 할 때도 같이 기초적으로 배우긴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우리가 측정 가운데 Q미터라고 있거든요. Q미터라고 있는데 이제 Q미터는 지금 이런 레조넌스가 있는 상태. 이 레조넌스 Q미터 트레이너 돼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레조넌스를 일으켜서 이제 코일 Q미터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L과 이 L이죠, 그죠? L인데 코일 언더테스트 이 경우는 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리액턴스 파트를 넣어주고 그 파트에서 레조넌스를 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값이 얼마냐라는 걸 측정할 때도 레조넌스 방법으로 측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패시터 센싱이라는 방법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대부분의 그 센서들이 이 세 가지 타입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두이노 했는 거는 첫 번째 DC 방법 썼었죠, 그죠? 근데 아두이노 할 때는 그 DC를 쓰지 않고 PWM 출력을 가지고 C를 또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센싱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는 여러분 실험을 정확히 아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지금 측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를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학기를 이제 끝낸다 그러면 이거를 기말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기말 프로젝트를 요걸 다음 주 원래 수업하려고 했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때 녹화 각 연구실마다 해주는데 나름대로 이거를 시험 대신에 각자 했는데요. 시험 대신에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부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이 녹화한 거는 실험에 대해서 녹화를 했거든요. 실험에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했는데 근데 실험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제가 다 보고 나니까 다들 잘했고 또 포스터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원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그 안에 중요했던 디텍터예요. 그 디텍터를 이제 엑스레이를 쓰는 연구실은 엑스레이 디텍터 끝. 그 다음에 포토 센스 한다 그러면 포토 다이오드 끝. 제일 끝단에 넣어준 온도 끝. 결국은 정밀하게 측정하는 제일 마지막 단에 실제 뭐가 디텍션을 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어떻게 실제 하는지 과정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저항 타입이면 커런트를 걸어줘서 측정되는 전압을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테이프와 비교를 해서 온도를 측정한다. 온도를 보여준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장치에 센서가 바로 결과가 아니고 증폭기라든지 그런 회로들이 장치에 있습니다. 혹시 회로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장치 매뉴얼에 적어도 센서로 나오는 거를 측정할 때 다 전압입니다. 다 전압인데 그 전압하기 전까지 그 회로도에 대해서 얘를 잘 정리를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얘를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게 있죠.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거를 해보고 그 발표된 거는 자기 얼굴이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되고 파워포인트 같은 게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요 기준에 따라서 만들고 나서 그 앞에서 발표를 하면 목소리가 들리고 그 PPT 넘어가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각각 여러분들이 그 다 센서 타입으로 다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거의 센서는 겹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측정하는 가장 그 중요한 첨단 가장 프런트에 있는 그 센서를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그 해보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데 이게 그 다른 사람들 거 봐도 측정하는 좋은 예가 되니까 예를 임피던스 측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AC DP 소스는 뭐고 AC 커런트 미터는 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죠. 내가 측정하는 장치에서 핵심 센서를 어떻게 뭘 선택할까? 오늘 바로 생각해봐야 한다. 오늘 바로 생각해보고 이거는 렉쇼에서 그냥 사서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센서에 그 얘를 내가 시그널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굉장히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선택해서 PPT는 한 4장 정도 되겠죠, 그죠? 4장, 한 3장 정도 되겠죠, 그죠? 그 한 페이지에 이렇게 그림 넣고 말은 별로 안 하더라도 딱 보면 이게 그렇게 측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숙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시험집이 나아요? 이게 하는 게 나아요? 네? 이게 더 나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할 때 제가 그 뭔가 빛을 쬐어서 뭔가를 쬐어서 표면 상태 알아내는 거 그리고 AFM 이런 걸 다 했었잖아요, 그죠? 다 해서 그건 다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기계에 대한 원리보다 그 전류를 센싱하는 파트 뭐 이런 제일 끝단에 있는 부분을 잘 선택한 이 부분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번 열정을 불태워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타고 없는 건가요, 혹시?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제가 다 좀 정신이 없어서 과제도 뭐 하고 이러느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끝나면서 그 폭탄 던지지 마요, 여러분. 나사가 막 있고 수업을 왜 이렇게 해서 지금 힘들게 더 해야 되는데 왜 더 안 하고 여기서 끝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만들 때는 진짜 저한테 보여준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진짜 우리 수업의 어떤 한 학기를 정리하는 그런 원리는 아는 상태에서 내가 보여준다 생각하고 잘 만들어 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이 코너에 조금 해줘도 좋습니다. 얼굴을 반쪽에 나오고 해줘도 좋으니까 이 툴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한다 그러면 CTL에 이 찍는 거 그때 보니까 이게 툴을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면서 CTL에 여기에 이러닝 지원에 여기에 ICT 활용 지원 있잖아요.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도구 교육자료 도구 그러면 여기에 카먼스라고 있어요. 카먼스라고 있거든요. KU-COM 코리아 쪽에 직접 가면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교직원은 영상 요록하고 학생, 대학원 학부서 영상 콘텐츠 저작 도구 접속해서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라 되어 있죠, 그죠? 네. 요거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콘텐츠를 저는 이걸 잘 안 쓰는데 그게 쓰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편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각자 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각자의 동영상 올리되는데 얘를 이제 MP4로 다운받아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 각자 올리면 되겠죠, 그죠? 각자 거기서 올리면 되니까 각자 유튜브 지메일 아이디가 있으면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올릴 수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는 만들 때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줄지어서 있다가 또 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하고 그걸 봤는데 요걸 해보면 각자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하고 PPT만 잘 조사하면 됩니다. 저는 예쁜 디자인을 전혀 안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잘 정리가 됐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부담되나요 이거? 별로 부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요걸로 여러분 그 학기를 마무리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채점을 제가 다 못했는데 지난 거를 채점을 다 하면 그 코멘트를 다 달아줄 테니까 학기 끝날 때 이게 코멘트 보면 내가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거를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학기 이렇게 합시다 그냥. 미안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네.